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안의 토크의 정욱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안보의 신 우리 김종대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으시죠? 한편으로 참 마음이 무겁고 괴롭네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아니, 일단 이렇게 이 장난감 무인기 3대 가지고 네. 벌써 지금 18일째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황당한 네. 논쟁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소모전하고 있는 그 자체도 마음이 무겁고 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진도에서 우리 대형 여객선이 침몰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사망자가 몇 명인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탑승자가 459명으로 나오고 있고 네. 구조 164명, 사망 2명. 이것이 지금 오후 4시 조금 넘은 시간에 지금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약 290여 명 가까이 지금 생사 확인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어떤 일련의 이거는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하는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안보라는 말이 원래 안전보장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어떤 국민 안전 그 자체 이런 것이 우리가 더 직면하고 있는 문제지 특별하게 북한 하나만을 지칭해서 우리가 안보의 모든 것처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안팎으로 이 나라의 어려운 사정이 매우 걱정이 되고 네. 뭔가 조속히 좀 수습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되고 피해자를 좀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질타하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 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여객기 침몰 사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객선 침몰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네. 예,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되묻게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안보에서 무인기 특집 2를 준비했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1, 2부에서 다뤄봤습니다만 한 주 사이에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1부에서는 남재준 무인기가 구했다. 이런 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무인기 파동을 전혀 다른 좀 프레임으로 한번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2부 때는 지금 안타깝게도 이 무인기 파동이 제2의 천안함 사태처럼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어떤 교훈과 과제를 추출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저희 진짜 안보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무인기 문제를 다룰 텐데요. 지난 한 주 사이에 좀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됐어요. 네. 국방부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에서 이른바 진상조사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렇죠. 예, 이게 날조 모략된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장관하고 담판하자. 예, 그래서 이제 공동조사를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가 웃기지 마라, 일축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진짜 안보 게시판에서도 우리 애청자 분들 몇 분께서 특히 이제 우리 김호준 씨가 진행하는 KFC인가요? 네. 네네.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무인기 특집을 다뤘는데 이걸 한번 듣고 좀 평을 해달라. 네. 이런 좀 요청 사항들이 좀 들어왔어요. 네. 우리 편집장님께서도 이 방송 내용을 대강 알고 계실 텐데요. 좀 어떻게 좀 평을 해주실까요? 전에 듣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저로서 몹시 거북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실에 대한 갈증이 심할수록 인내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무인기 문제는 하루아침에 진상규명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북한죄로 추정된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서 북한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요. 물증을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것도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그렇죠. 중간 조사 결과 발표예요. 네.
그러니까 최종 조사 결과는 아직도 안 나온 겁니다. 네. 예, 어쩌면은 이것은 이후로도 계속 미궁에 쌓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여지를 국방부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완벽한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답답하죠. 좀 속 시원히 듣고 싶죠. 네. 맞나 틀리냐? 예, 맞냐 틀리냐. 우선 단답형으로 알고 싶어요. 네. 사실은 저도 취재한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말을 못하고 있냐 하면 확인 과정에 있어요. 그렇죠. 이거 돌다리도 두들겨야 됩니다. 지금 저도 사실 누구 못지않게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아직 언론에 나가지 않은 많은 어떤 제보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의 어떤 그 여론의 지형 속에서 이것이 함부로 얘기가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요즘 말을 그냥 어떤 자기 논지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왜곡하고 굴절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네. 이런 깡패 같은 여론 시장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건데 이랬을 때 저로서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그 발표가 사실은 완벽한 게 아닐 뿐더러 많은 부분에서 허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점에서 그런 어떤 합리적 의무는 또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네. 예, 이걸 또 괴담으로 몰고 가는 언론의 어떤 시각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런데 진짜 괴담은 뭐냐 하면은 이걸 생화학무기 테러로 예, 예. 쓴다고 했던 그 언론 보도,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 언론 보도, 네. 계룡대와 평택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이런 보도. 그런 게 정말 괴담이고. 이게 괴담이에요. 네. 이거는 국민을 너무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따지다면은 지금 진도 여객선 사건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런 괴담은 얘기 안 하고. 네. 여기에서 국방부 발표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점들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또 괴담이다. 네. 음모론이다. 네. 대단히 편파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네, 나름대로 네.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진실에 목마를수록 우리가 진실 앞에 겸손해질수록 어떤 인내심을 시간적인 갖고.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북한죄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추정되는 시나리오도 물론 나오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반박 의문 제기도 있습니다만은 양쪽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에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어요. 네. 우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설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형 1m 남짓한 이런 소형 무인기를 180km 내지 300km 반경으로 운용한다는 이런 국방부의 발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최소한 그 정도 거리를 날아가려면은 기체가 5m 이상은 확보가 돼서 네. 각종 유도 장치와 송수신 장치 또 연료 탑재 이런 네, 것들이 네. 충분히 보장된 스페이스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이번 것은 대단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북한에서 또 제대로 통제하려면 고출력의 송수신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멀리서까지 하려면 시야에서 사라진 건데 네. 보통 우리 동호회 무인기 운용하는 사람들 얘기로도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어디로 갈지 통제가 이게 추락할지 네. 잊어버릴지 네.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제하려면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고출력 어떤 송수신 장치와 이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과연 갖춰졌는가? 이거 우리 국방부 지금 까막눈이에요. 지금 몰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방부가 뭔가 지금 편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일수록 네.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네. 정말 합리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네. 텐데요. 네. 뭔가에 쫓기듯이 네. 예? 서둘러서 발표를 하고 그렇죠.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상식적인 의문, 과학적인 의문, 기술적인 의문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고 네. 예. 이러면서 어떤 의문 제기조차도 불온시하고 이걸 불씨는 곧 종북이다. 이런 네. 어떤 패런을 가지고 계속 좀 또 이제 탄압을 하는 여론을 탄압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참고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추가적인 확인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좀 지나치게 나간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좀 느낌도 받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만 무인기는 북한제가 아니라 중국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렇게 링크까지 걸어주셨는데요.
우리 디 폭스님께서 이렇게 링크까지 걸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네티즌께서 보내주신 이 카탈로그를 좀 뽑아왔습니다. 네. 예, 지금 제 앞에 두 개의 카탈로그가 있는데, 하나는 스카이 공구 P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거의 이제 개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공구 H 고원형 무인기. 이 고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높게 고도를 나를 수 있는 그런 무인기라는 뜻인데요. 네. 이게 지금 이 카탈로그에 따르면 중교통신, 중국의 이제 회사인데 영문명은 트랜스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일단 외형이 똑같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공개한 사진과 그리고 지금 이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외형의 사진이 똑같고 제가 재원을 쭉 보니까요. 네. 재원도 거의 똑같습니다. 날개 길이가 1.92m, 국방부는 1.93m라는 그러니까 1cm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기체 길이는 1.21m, 비행기 높이는 0.56m.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거의 외형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주목할 것은 제어 반경이 30km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RC 동호회 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제어 반경이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 카탈로그상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시속 80에서 100km, 고도는 4km, 네. 그다음에 운행 시간은 3시간. 무게 12kg, 국방부 발표 내용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그 탑재 중량 3km. 그다음에 3kg? 예, 3kg. 네. 예. 그다음에 비행 방식은 발사대를 네. 이용하고 착륙 방식은 낙하산. 네. 이것까지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국방부조차도 이것이 이번에 발견된,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세 지역에서, 그러니까 파주하고 삼척에서 발견된 거는 거의 동일한 기종이고, 백령도에서 발견된 건 이거보다 좀 더 기체가 큰, 이제 좀 다른 기종인데요. 일단 파주하고 삼척에서 발견된 것은 이 중국제와 거의 동일하다라는 이런 쪽이었던. 동일한 것이, 네.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 그 회사 홈페이지, 네.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운항 속도가 이제 시속 90 내지 100km예요. 네. 시속 90 내지 100km고 사용 시간은 3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270 내지 300km를 날아다닌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원래 30km로 알려졌어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안 맞는다 그랬는데 이 30km라는 건 통제 반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 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네. 네. 어떤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반경이에요. 그러니까 항속거리가 270 내지 300km라 하더라도 네. 30km를 벗어나면은 의미가 없고 추락하거나 네네. 예, 유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착륙하는 방식이 강락 방식이다. 또 산강으로 내려온다. 이게 중국말로 낙하산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거하고는 사실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중국 회사가 이걸 만든 거냐? 네. 예, 중국 회사에서 이거를 그럼 이렇게 제작해서 북한에 팔았다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예, 이쪽 회사의 어떤 현재 나오고 있는 이것도 이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고 덴마크에서 수입해서 중국이 대리 판매하는 회사라고 또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제작은 덴마크, 판매는 중국. 사용은 북한, 예컨대 북한일 수 있는, 예,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사슬로 연결될 가능성이 또 있고요. 네. 자, 이거 점점 복잡해지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일단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이 내용만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발견된 게 중국 이 회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 발표 내용에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거꾸로 국방부가 좀 더 명쾌하게 해명해야 될 대목도 동시에 생기고 있다. 자,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이와 유사한 무인기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은 또 성능이 네. 비슷하다는 것은 국방부의 발표하고 좀 들어맞는 부분이 있죠. 네. 있는데 네. 국방부 중간 발표 내용은 이것이 북한에서 자체 제작된 것처럼 추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량 네. 생산했다. 네. 금형으로 찍어냈다. 네. 남한에선 이렇게 만드는 데 없다. 남한에서 안 만들었으니 이런 식으로는 안 하니 북한밖에 더 있겠느냐. 네. 이런 논리예요. 그렇다면 이 논리는 이번에 중국제가 거의 유사한 게 존재한다면은 국방부 중간 결과 발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서둘렀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거듭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국방부에 발표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정황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미식별 지문이 6개 발견됐다. 네. 네. 근데 이것이 덴마크에서 제작되고 예, 중국을 거쳐서 수입된 거라고 한다면 이 지문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역시 이제 어렵게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기는 것이죠. 결정적 증거까지는 못 갔죠. 그래서 중간 발표입니다. 네네. 사실은. 네.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완벽히 설명 못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렇게 불완전하게 설명해놓고 다른 말 하면 그때 조질라고. 네. 이게 또 정복으로 몰려고. 네네. 예,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이 뉴스를 네. 채널 A가 보도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채널이에요. 예. 아주 보수적인 저번에 잘못하면 종북 방송으로 몰릴 뻔했는데. 몰릴 뻔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네요. 아니 광주 민주항쟁도 북한 특수부대 600명이 쳐내려와서 했다고 한 방송인데 네, 네. 이런 방송이 떠들어져서 너무 고마워요. 네, 어디까지 정복으로 몰 수 있을지 그러면 채널 A도 정복으로 몰아라고 내 얘기는 왜 자꾸 민주당만 트집 잡냐고 더 한 게 터졌는데 그 정복으로 좀 몰면 안 되나? 두 장의 사진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이 무인기, 각기 다른 무인기 사진인데요.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가 오늘 단독으로 입수한 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의 무인기 사진입니다. 바로 결과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인기가 어떤 무인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와 매우 똑같은 그런 무인기네요. 이 무인기는 파주에서 떨어진 무인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곳의 정체는 과연 뭘지 저희가 지금부터 공개하겠는데요. 자, 이 무인기 사진을 저희가 7시 59분에 입수를 해서 국방부 측에 이 무인기 사진을 제가 보내주고 공식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돌아온 국방부의 이 답변이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제품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기를 만든 측에 공식 확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또 추정하는 것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이 무인기를 수입해서 이거를 또 분해해서 역설계해서 우리식 무인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아주 또 이런 또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보도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중국제 논란에 대해서도 저희는 분명히 논란이라고 저는 선을 긋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직까지 우리가 중국에 가서 어떤 현지 조사를 했거나 지금 실물을 확보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이 얘기도 지금 발견된 거예요. 이 자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어떤 중국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갖고 봐야지 절대 저는 맹신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북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좀 약해지는 것이고 동시에 국방부에 발표한 것처럼 남한 내에서 만들어졌을 리도 없다라는 것도 좀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로서 우리가 간주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논란의 중심이 돼 있는 분이 계시죠. 우리 방송에도 좀 여러 차례 나오셨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정청래 의원께서 이 무인기 발언 관련해서 굉장히 곤혹을 좀 치르고 계세요. 우리 또 편집장께서도 좀 이걸 좀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우리 정청래 의원의 발언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보수 언론 또 여당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정보위 간사 아니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어떤 안보 정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 국민 TV를 지역구로 하시는 마포 출신 정청래 의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발언에 대해서만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어떤 신중함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새누리당이 이 먹잇감만 노리고 있었는데 지금 선거가 코앞이고 말이죠. 또 이런 어떤 무인기 공포를 지금까지 계속 조장해온 세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의문을 바로 들이대는 이런 어떤 것들은 대단히 어떤 역풍을 자초하는 굉장히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아쉬운 걸 구구절절히 썼어요.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민주당의 전략은 그것이 아니라 우선
국방부 중간 발표가 그렇게 낮고 북한제라는 어떤 개연성이 실제로 저거는 적어도 50% 인정되는 상황에서 네. 그래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그렇게 방공망이 뚫렸고 그렇게 정찰 체계가 무너졌다면 네. 입만 열면 국가안보 얘기했고 입만 열면 종북 타령했던 보수 정권의 안보 실력이 겨우 이 정도냐? 그렇죠.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기무사령관, 네. 정보사령관 네. 집단으로 사퇴하든지 사의를 표명하든지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네. 이렇게 일단은 안보 공세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에 관한 거, 국방부 설명에 관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랄까, 이 진상규명의 문제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옳았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진상규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각종의 어떤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은데 반해서, 네. 국방부 발표대로라도 안보가 뚫렸다는 것 자체는 명확한 사실이 되니까. 네. 그거는 우리 주장이 아니라 저쪽 주장이니까. 네. 어떤 그런 부분을 일단은 활용해서 대대적인 안보 공세를 취하는 것이 일단은 현명했고 그 다음에 어떤 진상규명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우호적인 여론 환경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각종 괴담에 의해서 조장된 북한 무인기 공포, 솔직히 이런 어떤 장난감 수준의 세대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근 보름이 넘도록 떠들썩하다는 이 자체가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게 국가안보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상황을 관리하고 이런 어떤 무너진 안보에 대해서 보수 정권의 책임을 묻는 이런 어떤 공당의 자세가 일단 우선 나와줘야 다른 얘기를 해도 좀 명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아주 악성으로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어떤 프레임으로 그대로 가는 지름길이자 고속도로입니다. 왜냐? 네. 이것만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음모론하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문제예요. 네. 근데 봉사가 개천나무라면 뭐 합니까? 그 프레임이 잘못된 건 알지만 이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좀 지혜를 발휘하셨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사자들은 아니 진실을 규명하는데 선거가 웬 말이고 정치가 웬 말이냐. 진실 규명보다 더 높은 가치가 뭐냐. 이렇게 반박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호기심, 즉 의문을 제기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막을 길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합리적인 과정이라면 더더욱 막을 길은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정 의원님이 처해 있는 어떤 정치적 위상 또 그분이 이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하고 신중하게 가는 것이 맞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천안함 때도 뭐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번 무인기 관련해서도 군 당국에서 뭔가 쫓기듯이 서둘러서 좀 여러 가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선 좀 잘 준비되지 못한 네. 네, 이런 또 이제 반응이 나오고 네. 이것이 좀 정치적인 논란을 또 키우고 네. 뭐 이러면서 이것이 또 이제 여야 간의 정치 쟁점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지방선거는 보통 우리 그 이제 일상 주민들 네. 예, 주민들의 민생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또 이제 안보 문제를 가지고 또 이걸 뭐 하려고 하지 그게 않나 이런 또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걱정이 안보 되고요. 문제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건 뭐 정청래 의원에 대한 변명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네. 그 3월 말에 국방부가 취했던 입장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예, 용의점이 예. 발견되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이게 뭐 180km에서 300km를 날아가는 1m 남짓한 소형 무인기는 죽었다 깨나도 개발 못한다. 네. 예. 했다면 아주 무모한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기 때문에 또 위협이 안 된다. 네. 설령 북한죄라 하더라도. 네. 네. 예, 이런 어떤 의견들이 기무사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정보사에서도 나왔고, 또 항공기 역학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공군 정비창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우선 파주 무인기가 처음으로 발견된 다음 날, 백령도가 아닙니다. 파주 거요. 그때 이제 군에서 이미 북한체로 추정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도 밖으로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혹시 이제 책임 회피용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파주에 최초에 추락했던 무인기에 대해서 저희 군은 첫날부터 북한제로 추정하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보도가 나왔고 또 국정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 얘기가 오락가락했던 건 듣는 입장에서는 그랬었는데요. 네, 그래서 한 번도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예. 사실 어제 처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면서 잠정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런 데서 이제 전문가들 의견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대공 용의점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본 이유는 네. 이런 정도의 성능 가지고서는 어떤 군사적인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지금 정청래 의원이 한 얘기를 사실은 군이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정 의원이 다 뒤집어 쓰게 돼 있다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뒤집어 써야 되고 그 질타받아야 될 거는 그 당시에 군의 책임자들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책임이 정 의원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돼. 네. 똑같은 말을 한 건데. 똑같은 말을 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 우리 안보의 아주 고질적이고 고약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네. 이런 어떤 그 군의 초기에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나름대로 판단 내지는 어떤 그냥 나름대로 아니한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뒤집혔는가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왜 뒤집혀졌는지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의 페이스북에 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오늘 방송에 야마에 해당되는 거니까 잠깐. 왜 일본말 써? 예. 잠시 후에 좀 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좀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초기에 이게 북한제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이른바 기용 날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몇 가지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북한에선 그 날짜를 날자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유력한 이제 북한 소행이라는 근거였는데요. 근데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기용이란 단어 자체는 북한에 없다. 조선말 대사전에 없다. 그리고 제가 이거 북한 전문가한테 확인해보니까 맞다 그럽니다. 일단 기용이란 단어 자체가 조선말 대사전에 없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반박할 수 있는 게 북한 일종의 기만 전술로 남한이 쓰는 남측에서 쓰는 기용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게 마치 남한 거인 것이냐. 거기에다가 이제 아래아 한글까지 다운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글씨체로 남한 것이냐 이렇게 기만 전술을 쓴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글씨도 붙여 쓰는데 그러면 기용 날짜라고 쓰면 더 북한이 확실한 기만 전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기용이라고 하는 남한 표현을 쓰면서 날짜라고 하는 북한식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어설픈 또 기만 전술이 다 있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날짜가 네. 이렇게 시간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자. 네. 하늘을 날자. 그러니까요. 기용이란 건 뭐냐 하면은 네. 기용됐다. 기용. 네. 내가 기용돼서 하늘을 날자. 네. 이런 뜻 아니겠어? 근데 아무튼 그런 의미의 기용이라는 표현도 북한에서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덥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좀 본 주제로 넘어가서요. 네. 지금 편집장님께서 3월 말에 국방부 입장이 불과 며칠 사이에 뭔가 국민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손에 의해서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어지고 네. 그리고 뭔가 쫓기는 듯한 이런 어떤 입장 발표가 계속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 지금 이 무인기 석대에 대한 국방부 국정원의 스텝은 완전히 꼬였습니다. 이거는 거의 고주망태, 네. 어떤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국정원 내부에서도 꼬였고 국방부 내부에서도 꼬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우선 사실 이 사태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자, 24일 날 파주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민간인이 발견한 겁니다. 네네. 그게 파주경찰서에 신고가 된 거죠. 파주경찰서에서 기무사에 알렸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역 합심조가 1차 조사단입니다. 이게 네. 구성이 돼가지고 조사되는데 여기에 국정원이 참여합니다. 네네. 그런데
기무사가 의견을 냈죠. 이건 대공 용의점이 없다. 이러는데 국정원이 동의합니다. 네. 맞다. 이거 별거 아니다. 초동 수사에서는요. 초동에서. 네. 그래서 막 만져요. 네. 예, 이 사람 지문, 저 사람 지문 다 만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갖고 네. 놉니다. 네. 그런데 28일 날 이것이 국정원이 그 간사기관이 되는 네. 중앙합심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 합심조에서 중앙으로. 그 이제 과정에서 국정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조사의 핵심 주체가 기무사에서 국정원으로. 바뀌죠. 네네. 예, 바뀝니다. 그런데 28일 날부터 국정원이 이걸 수거해서 조사하던 그 시점에 네. 불과 사흘 후에 네. 31일 날 백령도로 한 대가 더 떨어집니다. 네네. 네. 이때부터 이제 급반전 분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 날려보낸 것으로 급격히 분위기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그 국정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국방부에 일체 통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기무사는 여전히 네. 초기 결론 내린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게다가 막 백령도에 떨어지고 북한죄란 뉴스가 나가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군기관에서는 이거 뭐야? 네네. 이렇게 된 겁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더더군다나 보고가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더 늦은 4월 2일에서야 이 첩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네. 합심조 조사 결과를 그때서야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월 9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조복은 중장인데 네네. 이 양반이 의원들 질문에 아는 게 없으니 하나도 답변을 못해. 그래서 국방부의 최고 정보 책임자가 아는 게 없어갖고. 아는 게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당신 아무것도 모르면 나가. 여기 왜 왔어? 기무사령관 오라 그래. 네. 모르는 사람이 왜 와가지고 모른다는 말만 계속하고. 네. 예, 이래요. 자, 그러면은 최근까지도 뭘 몰라서 버벅거리고 있는 게 군에서는 훤히 다 보여. 도대체 아는 게 뭐냐고. 네. 아는 게. 네. 그런데 국정원이 얼마나 정보 협조를 안 해줬으면 네. 이럽니까? 제가 실무자한테 군 쪽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국정원한테 뒤통수를 까였다고 그래요. 네. 지들도 처음에 대공용의점 없다고 그래놓고 네. 예, 이렇게까지 심한 표현을 쓰고 양 기관 사이에 지금 엄청난 감정적인 앙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아주 서로 얼굴 보면 말도 안 하고 연락할 일 있으면 카톡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네. 기관 간의 의가 상해 있어요. 네. 국방부를 완전히 따돌리고 핫바지 만든 겁니다. 네. 심지어 장관까지도.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론은 어떻게 된 게 네.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4월 3일 날 그 조선일보의 청와대를 촬영한 무인기에서 나온 사진 이게 아예 원판이 유출된 거예요. 원본이요. 예. 예, 원판. 예. 이게 어디론가 샌 거라고. 어디에서 조선일보로 샌 거죠? 어디에선가. 네. 자, 난리 났어요. 그 전날 이게 4월 3일자 조선일보면 4월 2일 날 작성된 기사일 거라고. 네. 예. 그런데 그 4월 2일 날까지 국방부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국방부 대변인은 뭐라 그랬냐면 사진은 절대 공개할 수가 없다. 네. 왜 공개할 수가 없냐? 아니, 북한이 와서 찍은 거를 우리가 공개해버리면 우리가 사진 갖다 주는 격이잖아. 그렇죠. 자기들이 찍은 사진의 결과를 모르고 있어, 북한이. 추락했으니까 그 문제 회수가 안 되는 거고.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성이라면. 거고. 그런데 이렇게 예. 잘 찍혔다는 걸 알려주는 거다. 조선일보에서 조선의 사진을 제공해 준 셈이네요. 그래가지고 네. 사진은 아예 볼 생각일랑 하달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출입 기자들한테 아주 일축을 했어요. 네. 공개 못한다고. 네. 바로 그 시간에 어디선가 조선일보 사진을 받아가지고 요것이 원판이라고 저 신문에 내버린 겁니다. 네. 네.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래서 당장 이거 사진이 어디서 유출됐는가 난리가 났는데,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정원의 중앙합심조도 끝나고 무인기가 우리 국방부의 그 국방과학연구소로 이것이 이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생 거 아니냐 그랬는데 조사해보니 아니거든. 국방과학연구소는 책임이 없다고. 네.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기무사가 했냐? 더더군다나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센 줄도 모르고 있다가 군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 나가냐?
이럴 때 국정원은 살살 또 얘기가 뭐 국방부에서 셌을 거라는 식으로 출입 기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요. 언론 플레이를 하죠. 어떻게 국방부가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대면 보고를 했다는 거야. 네. 야당은 빼고. 네. 거기서 셌을 거라는 이것도 추정이에요, 사실은. 네.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뭐요? 새누리당이 준 거 아니면은 새누리당이 준 게 아니면 그때까지 모든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네. 내곡동 네. 국정원에서 준 거. 네. 이게 가장 현실성이 그렇죠. 크단 말이에요. 네. 충분히 예. 그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뭐 NLL 정상회담 대화로 까진 거하고 또 비슷하네 느낌이.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하고 국정원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장관이 4월 2일인가에 국회에서 난 4월 2일까지 몰랐다. 이렇게 발언을 해갖고 어떤 의원들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걸 좀 보면서 이제 작년에 장성택 사건 벌어진 직후에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국정원으로부터 아무것도 보고받은 거 없다. 전달받은 바 없다. 장관 회의에서도 못 들었다. 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다른 정부 부처의 장들에 좀 물먹이는데 일가견이 있네요. 일가견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군사 작전에 관한 거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가장 많은 어떤 무기에 대한 기술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데는 국방부 아닙니까? 네. 정보사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아니에요? 그렇죠. 기무사 있잖아요. 네. 자, 기간 간에 이게 이런 감정적 앙금으로 갈 정도로 교류가 안 됐던 거예요. 네. 위로는 더 안 올라갔던 거고. 네. 자, 그런데 이 4월 3일자 조선일보 보도는 청와대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무인기라고 하면서 공포가 여기서 그렇죠. 10배, 20배 이제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그것이 이제 괴담으로까지 갑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하고 뭘 어쩌고 생화학 무기를 뿌리고 이제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러면 이러는 동안에 국방부가 다 끌려다닌 겁니다. 전부 끌려다닌 거예요. 상황에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네. 완전히 군을 제물로 삼은 거죠. 그러다가 4월 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군의 방공망과 정찰 체제가 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서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화와 안보 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심지어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저고도로 날아오는 걸 탐지하는 방공망을 가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우리 휴전선 246km인데 네. 여기에서 동해에서 번쩍 떠, 서해에서 번쩍 떠. 그러면 이거를 탐지를 이 240km를 다 탐지할 수 있는 저고도 방공망이란 게 도대체 뭐야? 세계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있냐고? 뭐 지금 국방부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서 수입하겠죠. 뭐. 아니 땅으로 기어오는 네. 것도 못 잡아서 노크 기승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철조망도 없는 공중에서 네. 그것도 낮은 고도로 네.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는 무슨 재질이더라? 네. 이걸로 그러면은 그게 샌지 비행체인지 무슨 수로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방공망이나 정찰 체제가 이거 하나로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박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센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 발언을 계기로 국방부의 입장이 훨씬 더 강경하게 나갔고 강경해졌어요. 굉장히 그 조사 속도가 좀 빨라졌고. 네. 그러면 저 장난감 같은 이런 조잡한 무인기에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뭐 완전히 붕괴된 것처럼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발 더 나가고 그 다음에 김관진 장관은 기습을 당했다고 더 비관적인 진단을 내놨어요. 네. 이건 뭡니까? 이러면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잡지도 못하는 무인기에 뭐 다 파괴된다는데. 네. 그건 나라 망한 거예요. 네. 우리 안보 다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무인기 사건 파동 이건 역시 이제 국정원과 이제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점차 좀 강하게 드러나는 느낌을 받는데요. 네. 그럼 국정원은 왜 이런 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을 완전히 핫바지로 무능력한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이것이 분위기가 된 거는 그동안 조성된 공포조장, 네. 예, 어떤 무인기의 어떤 정치적 효과, 네. 이런 것에 다 어떤 정치 권력이 편승하기 시작한 거고, 여기에는 내곡동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네. 예, 정보를 독점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은 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인데 정보를 자기가 사용한다. 제공만 해야 되는 기관인데 직접 사용하는 부서가 됐다. 네. 대단히 정치지향적이다.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그 상황까지 갔을 때, 군이 이제 겪은 어떤 낭패랄까, 모욕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더 강경한 조치를 군에서 내놔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책임 있는 네네. 조치를. 그러니까, 레이더 구매 사절단을 외국으로 보내고, 또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사실은 그거 해도 소용없지만, 이런 식의 어떤 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막 내몰린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 뭡니까? 이게 기관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일련의 지금 꼬인 스텝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국가 안보에 있어서 안보 기관끼리 어떤 북한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우는, 네. 말하자면 내부의 적과 경쟁하는, 네. 예, 이런 어떤 그 참혹한 현실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방부가 얼마나 급조된 대책을 내놨는가 하면 레이더 구매도 졸속이지만 우리 전력을 다 까발렸어요. 우리 송골매라는 그렇죠. 무인 정찰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것 말고 저는 존재조차 몰랐던 또 영어로 된 그 네. 무인 정찰기 미드아이인가? 그런 그런 게 있었죠. 있더라고. 네. 네. 예, 예. 이것까지 깠어. 네. 이 재원 성능을 상당 부분 언론에 뿌렸어요. 그렇죠. 예. 저쪽의 무인기는 1m짜리도 안 되는 조잡한 건데, 여기 거는 80km 이렇게 통제가 되고, 예. 지상에서 다 통제가 되는 아주 최첨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는 북한의 공동조세 제한이 아주 저급한 대남 심리전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지금 만약에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무인기가, 네. 그 심리전에 말려든 거 아닙니까? 말려든 북한은 그런 정보를 갖고 싶어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남한의 무기체계. 네. 예, 자기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무기체계들. 네. 이것이 어떤 작전상의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그 무인기 몇 개가 발견됐다고 해서 우리의 이제 군사 기밀급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까발려지는. 네. 사진도 제공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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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든 다 깠어요. 이거 대화로 공개할 때 같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무인기 문제가 정말로 의미가 있다면은 이런 식의 어떤 무슨 난리 치듯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이 무인기의 의미를 그럼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제가 보는 핵심은 물론 북한에서 이걸 만약에 날려보냈다면은 이건 작년 3월 전국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작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2, 3월에 그 북한의 로켓 발사에 이은 어떤 핵실험. 3차 핵실험이 있었죠. 예, 3차 핵실험이 있었고, 또 원산에서 이제 김정은 제1비서 참관하에 북한이 국가급 어떤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네. 예, 이때 또 한반도에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텔스 폭격기라든가 F-22 전투기라든가 이런 어떤 신형 전력들이 대거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이때 당시에 남북한 간의 국가 자원을 총동원한 어떤 군사적인 지략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장장 한 60여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어떤 북한의 정권 수뇌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든가 대규모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쪽에서 무력 시위하는 동안 북한이 노렸던 건 뭐냐면은 해상으로 들어오는 한미 연합군을 어떻게 격퇴하고 자기네 해안으로의 접근을 거부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북한의 군사 작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이제 보통 반 거부 전략, 반 지역 전략, 이런 반접근 거부 전략. 예, 그런 표현을 쓰죠. 네. 예, 그랬을 때 모든 국가 자원이 총동원됐다. 네. 그랬을 때 만일에 무인기가 활용이 됐다면은 그 무렵부터 이어졌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국방부 발표에서처럼 어떤 휴전선 인근에서 지상으로 날려보내고 이런 시나리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해상에서도 날려보낼 수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우리 쪽에 들어오는 함정을 자기네가 탐지하기 위한 별하별 북한에서는 조치를 다 구사했을 때예요. 네네. 그것이 9월,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북한이 무인 정찰기를 운용했다는 건 하등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북한 째냐 아니냐 하는 게 천안함 문제하고 다른 것이 네. 북한이 했을 수도 있는 것이 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 가용 자산을 어떻게든 다 동원해가지고 전략적 이점을 누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정찰 활동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이렇다면은 사실은 북한이 무인기에 어떤 그 탐을 내고 또 이걸 테스트 시험 비행을 해봤다든지 해상 정찰에 활용했다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좀 뭐 특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남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그런 걸 좀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그렇죠. 그에 따라서 무인기를 보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북한이 그런 또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의도와 능력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능력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에 대한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반드시 그렇습니다. 뒷받침이 되어야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네.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그 대응책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국방부나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여기와는 조금 거리가 먼 네. 이걸 자꾸 이 북한보다는 지방선거가 자꾸 머리에서 떠오르는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그거 우리의 어떤 그 같아요. 학습된 네. 하나의 그 인식인데, 이번에 국방부 발표는 얼마나 급했느냐 하면 사실은 군 내부 정보도 제대로 다 활용하지 못했어요. 네. 예, 사실, 이런 문제들, 무인기에 관한 문제는 어떤 국군 정보사령부라든가 기무사에서 작년부터 어떤 그 가능성은 다 예의주시하고 기술평가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네. 북한이 그 다양한 무인기를 과연 어떤 조건에서 활용하겠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시험평가 해봤거든요. 시뮬레이션도 다 해봤고. 이런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 하에 사실 그 북한에서 소형 무인기 활용할 가능성도 우리가 다, 군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어떤 군사적인 양상을 바꿀 만한 결정적 사안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이것이 국방부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사실. 네, 그렇죠. 초기엔 그렇게 순중했다가, 네. 예. 그런 등 것이 지금에 와가지고 급작스럽고 심각한 위협으로 이게 돌변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과거에 내곡동의 어떤 역할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국방부에서 이걸 심각한 위협으로 이건 합참의 그 작전부장이 언론에 직접 나와 심각한 위협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과거의 정보 판단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어떤 거 했던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대비해 왔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더 센 거. 네.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국방부 정보부서가 판단했던 게 맞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활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은 하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여타 위협에 비해서 그렇게 급박하거나 지금 현실화된 위협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네. 우리가 차분하게 대비하면 된다. 네. 그러면은 세대가 발견됐을 때 이것이 발견이 됐다면은 그 기술적인 수준을 분석해서 이게 이제 뭔가 전쟁의 어떤 군사적인 전술의 양상이 바뀌곤 있지만,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 인식하고 대비해 왔던 겁니다. 네. 국방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됐지. 처음에는 아니라 그랬다가, 말 바꿔서 심각하다 그랬다가. 이것이 초래한 이 화근, 이것은 어떤 우리 그 안보 관련 기관 간의 극심한 감정적인 갈등과 어떤 위기관리 의사결정의 대혼란,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용 이런 쪽의 어떤 왜곡된 안보로 본격적으로 굴절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편집장님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이 남재준 원장 그리고 이 국정원의 문제 그리고 그 개혁의 필요성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편집장님, 우리 지금 이 진짜 한번 많은 또 기자분들께서 또 관심을 갖고 듣고 계실 텐데요. 좀 이런 부분 좀 후속 취재 좀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만에 지금 우리 편집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제기한 그런 어떤 지금 국방부가 군 당국의 입장을 급하게 바꿔가면서까지. 네. 네. 이렇게 올해 초까지 유지되었던 신중한 그 판단이 갑자기 이렇게 뭐에 쫓기듯이 네. 이렇게 좀 어설프게 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배후에 국정원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 이건 보통 네.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히 국정원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항상 그랬죠. 선거 개입 문제 불거졌을 때 NLL, 네. 네, 또 뭐 그 이제 그 간첩 조작, 증거 조작 문제 제기됐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탈북자들 관련된 신선 정보를 또 언론에 또 플레이한다든지. 네. 그리고 엊그저께 그 남재준 원장의 그 사과문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거기에서 무인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무인기가 초래된 안보 위기 같이 네. 그럴 때 국정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네. 아유 오비락이지.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의심스러운데 국정원이 판 벌린 게 네. 그걸 또 뭐 사과하면서 끼워놓으시고 무인기하고 간첩 조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정말 그 국정원장으로서 좀 책임지는 모습. 네. 이걸 듣고 싶었는데 뭐 북한에 무슨 뭐 미사일, 핵실험 얘기하고 또 무인기까지 들먹이면서 결국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아주 그 치밀하게 각본을 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무인기가 얼마나 네. 고마워. 그러니까요. 적당한 때 이게. 네, 이 무인기가 정말 남재준 원장을 구해주고 있는 네. 예, 이런 그 셈인데요. 우리 그 또 깨어있는 시민들, 또 우리 양심적인 언론들이 계속 또 이 문제도 좀 후속 취재해서 좀 그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그때가 왔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 들고요. 우리 진짜 안보 2부에서도 좀 이 문제 이어가서 2부 때는 좀 더 그 시야를 조금 달리해서 이게 제2의 천안함 사건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사건은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울 정도로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인데 네. 지금 전개되는 양태는 대단히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또 이런 문제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